오케이, 시작합시다. 자, 오늘 할 거는 역학적 에너지 부분이고요. 자, 먼저 일이라는 개념에 대해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과학적으로 일을 했다라고 하면 어떨 때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이거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웠고, 그렇죠? 어떨 때 우리는 일을 했다라고 할까요? 요거에 대해서는 물체에 힘을 가해 작용한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킬 때 물체에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물체에 힘을 줘서 힘을 작용하여, 그렇죠?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킬 때 물체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로 힘이 작용해야 된다는 포인트가 있고, 두 번째로 힘의 방향으로 작용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공식은 W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다라는 공식이 있었죠. WNFS.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물리학 1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살짝 얘기를 하느냐, 실제로는 이 힘이 작용한 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에 집중을 합니다. 뭐라고요? 실제로는 힘이 작용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어떤 경우냐?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죠. 자, 빗면이 있고요. 여기에 원 하나 더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 작용하는 힘은 뭘까? 어떤 힘이 작용할까? 중력이 작용하겠죠. 중력은 어디로 작용해? 연지가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쵸? 힘의 방향이야. 근데 이동 거리는 어느 쪽이야? 이동 방향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어느 쪽인 걸까? RJM은 어느 쪽이야? RJM은 이동 방향이 같은 쪽이야. 왜? 그래야 실질적인 힘이 거기서 작용을 했으니까. 맞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힘이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힘을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 이 RJM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즉 힘을 기준으로 RJM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약간 이런 걸 봐야 돼요. 여기 이제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에 내가 이 대각선 쪽으로 힘을 줬다 라고 한다면, 오케이? 그랬더니 이 힘을 우리가 두 가지로 쪼갤 수 있더라라는 거야. 몇 가지로 쪼갤 수 있다? 두 가지로 쪼갤 수 있다. 두 가지는 어떻게 쪼개느냐? 아주 간단해요. 얘가 대각선이 되는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야. 뭘 만든다고? 직사각형.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세로값과 가로값으로 얘가 이렇게 힘이 쪼개지더라는 거지. 이건 뭘 응용한 거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뉴턴 운동 법칙 할 때 배웠던 힘의 합성을 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과정이 힘의 합성을 역으로 들어가는 힘의 분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얘에 작용하는 위쪽 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죠. 맞아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를 알고요. 다른 변의 길이가 궁금할 때 쓰는 게 있어. 뭐가 있을까? 어떤 개념이 있어? 삼각함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 예, 가로값과 세로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 이제 가로값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코사인을 하는 거니까 가로 방향 같은 경우는 수평 방향이라고 하지. 이 수평 방향 같은 경우는 f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겠죠. 오케이? 반대로 세로 방향 같은 경우 어떻게 쓸 수 있겠어? 세로는 f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왜?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면 되고, 그럼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여기 다시 돌아오는 거야. 네. 죄송한데 출석 체크 물어보셔서요. 했는데? 제가 지금 부를게요. 손예준, 손예준 신입 빼고 다 왔어. 소연이, 민준이 못 네. 나 체크했는데 왜? 다른 걸로 돼 있나? 수요일에 아, 예준이들은 결석 찍으면 돼요? 네. 네. 자꾸 요일을 잘못 체크해. 자, 어쨌든 다시 봅시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된다? 이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는 거를 우리가 이 면을 기준으로, 이 빗면을 기준으로 쪼갤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쪼개지느냐? 얘가 자 이쪽 방향의 힘과 이쪽 방향의 힘으로 쪼개지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랬을 때 얘는 이 물체가 빗면을 누르는 힘이 되는 거고, 그럼 이거에 대한 반작용이라기보다는 평행 상태로 뭐가 작용하느냐? 물체가 빗면이 물체를 떠받드는 수직항력이라는 게 작용을 하죠. 그럼 둘은 어떻게 돼? 상쇄돼. 그래서 알짜리 뭐만 남는 거야? 여기 빗면을 타고 작용하는 요것만 남는 거야. 그리고 이거와 그리고 뭐의 방향이 일치? 이동 방향이 일치하죠. 맞아요? 그때 이쪽의 힘 같은 경우 어떻게 구한다? 우리가 빗면, 그러니까 면과 수평 방향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f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W나 FS로 배웠던 거에서 그때는 뭐 그런 이야기를 안 했어. 어떤 이야기? 힘이 대각선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 안 했었다고, 그렇지? 근데 이제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 힘이 대각선일 때까지 고려를 해서 여기 뒤에 곱하기 뭘 붙여줘야 된다? 코사인 세타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일의 방정식입니다. 진짜 일의 방정식이에요. 됐습니까? 왜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지 알겠지? 힘이 분해가 되는 걸 이용을 해서 실제 이 힘을 분해를 했을 때 알짜 이동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을 구해서 그거 두 개를 이제 곱한 값이 2이 된다라는 거죠. 자, 과학에서 이 말하는 일이 아닌 경우, 이건 중학교 3학년 때는 또 나옵니까? 네, 또 나옵니다. 물론 수능에서 안 나와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안 나오고 어디서 나와? 우리가 내신에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 그 물리를 선택한 친구들한테 너네 그래도 빵점 맞으면 안 되지 않니? 그래서 주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일이 0인 경우야. 그럼 이 경우는 이제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0인 경우? F가 0인 경우. 여기서 말하는 F는 알짜 힘을 의미하죠. 그래서 알짜 힘이 0인 경우 일이 아니다. 맞나요? 아니야. 이 F는 알짜 힘과 상관없이 그냥 가한 힘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0인 경우? 이동거리가 0인 경우. 내가 힘을 줬는데 멈춰있어. 그러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코사인 세타가 0인 경우예요.
말하기 쉽게 숫자로 표현하면 이것도 90도.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힘과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 일의 양이 0이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 사실. 왜? 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F 코사인 세타가 돼야 되는데 이 F 코사인 세타가 0이 돼버리니까 수직일 때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일의 0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일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가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에너지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에너지. 뭘 에너지라고 불러요? 얘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한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뭐뭐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표현을 다른 식으로 이제 뭐라고 볼 수 있냐? 자원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랑 비슷한 개념? 자원. 자원이 뭘까요? What is the resource? 자원이 어떤가요? 힘? 우리가 현생에서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자원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어? 석유, 그렇죠? 석탄, 가스, 맞아요? 얘네 공통점이 뭐야? 앞으로 몇 년 이내에 뭐 한다? 고갈된다. 고갈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떨어진다, 사라진다. 더 캐고 싶어도 캘 수가 없다.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자원이라는 건 쓸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 줄어든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이 에너지는 이 일을 자원이다라고 보면 돼. 이 일이라는 걸 뽑아내기 위한 자원이야.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얘를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든 얘기할 수 있냐? 이 에너지는 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줘. 그렇죠? 그래서 일과의 이 에너지는 뭐 한다? 서로 전환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서로 바꿀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이야기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에너지는 돈이고 일은 물건을 사는 행위다. 그럼 내가 물건을 산다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어떻게 돼? 줄어들죠. 맞아? 근데 내가 이 물건을 산 그 사람 돈이 늘어나게 되지. 맞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일과 에너지는 전환되는 게 뭐냐면 이 일을 통해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거죠. A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B한테 전달해 주는 거야. 뭘 통해? 일이라는 행위를 통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물체가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 물체의 에너지는 줄어들게 됩니다. 뭐라고요? 물체가 일을 하면 물체의 에너지는 감소한다. 줄어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체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체한테 일을 해준 거지. 그러면 물체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쵸? 물체의 에너지는 증가한다라는 거지. 오케이? 요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돈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이해하기 편하더라고. 그쵸? 우리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면은 내 돈이 사라지고 상대방의 돈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이제
그 물건을 팔면 내 돈이 올라가고 상대의 돈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일과 에너지 관계는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가능하려면은 둘이 단위가 어때야 될까 서로. 그렇죠. 일과 에너지의 단위가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일과 에너지의 단위로 우리가 뭘 쓰느냐? 줄을 씁니다. 줄. 뭘 쓴다? 줄의 법칙이라는 것 때문에 쓰는 건데 줄 이런 걸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이 1이라는 게 항상 플러스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있다라고도 보는데 그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라고 씁니다. 1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물체의 입장에서 1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1을 받는 경우가 1이 마이너스다. 왜?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의 의미니까? 방향의 의미니까. 알겠죠? 그렇게 된다는 것까지 할게요. 자, 그 다음 이 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에너지를 가지는 케이스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봐요.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 얘는 무조건 일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케이스야. 자, 일을 한다는 거는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 밀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맞아? 자, 그럼 멈춰있는 애는 누군가한테 부딪힐 일이 있어 없어? 없겠죠. 그럼 걔는 평생 일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공부 안 하고 맨날 가만히 있으면 성적이 이제 1도 안 오르는 것처럼 그렇잖아. 책 펴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점수 하나도 안 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멈춰있는 물체한테는 에너지가 있다고 봐 없다고 봐? 없다고 본다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 뭔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고전역학 단계에서는 멈춰있는 물체한테 에너지가 없다고 봐요. 그럼 어떤 물체한테 에너지가 있다 반대로? 운동하는 물체한테 무조건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무슨 에너지라고 하냐? 바로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물체가 갖는 에너지야?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에너지 공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 너무 유명하죠. 뭡니까? 에너지 공식. EK는 뭐라고? 2분의 1 mv 제곱이다. 그럼 이거 왜 나왔을까?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 아까 이 일을 하게 되면 물체 에너지 감소하고 물체 일을 해주면 물체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맞아? 그럼 우리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봅시다. 자, W는 아까 뭐라 그랬어? F 코사인 세타인데 이 코사인 세타 일단 무시를 하자고. 세타가 0일 때를 보는 거야. 그러면 FS에서 얘를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뉴턴 제2 법칙. F는 뭐야? MA. 그쵸? 그게 뉴턴 제2 법칙이지? 정확히는 A는 F는 F지만 그래서 F는 MA. 그럼 MA를 써주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운동했을 때 이 가속도에 대한 공식, 이동 거리에 대한 공식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그쵸? 우리가 이제 공식에서 계산을 할 때는 F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등가속도 때 쓰는 그것들 쓰면 돼. 그럼 여기다 쓰면 어떻게 돼? M 곱하기 T분의 V-V0 곱하기 그 다음에 S는 뭘로 쓰는 게 좋을까? V0T 플러스 2분의 1 VT 제곱으로 AT 제곱으로 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2분의 V 플러스 V0T로 가는 게 나을까? 2분의 V 플러스 V의0 T로 가는 게 나아요. 왜? 어차피 A가 들어가 버리면 또다시 A를 가지고 뭐 해야 되니까 바꿔줘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A가 없는 식을 쓰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일단 얘네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T 약분되죠? 맞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공식 정리하면 2분의 1 M으로 묶이고요. 뒤에가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 되더라라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얘를 이제 또 풀어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풀었으니까 쭉 옆으로 가서 이 W라는 거는 결국에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로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둘이 모양이 똑같잖아. 그리고 우리가 2를 하면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걸 알았잖아. 그치?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얘는 에너지적인 걸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식이 뭐가 된다? 요게 나중에 에너지가 되는 거고 이게 처음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V는 속도를 의미하지, 속력을 의미하지, 그치? 맞지? 그러면 이 속도의 크기, 속력이라는 거는 어떤 물체만 존재합니까? 운동하는 물체만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뭐라고 보기 시작했다?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다라고 이렇게 식을 정리했다라고 보는 게 편해요. 네. 정확히 이 과정을 거쳐서 나온 건지 모르지.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다는 거야. 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입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중학교 때는 증명 필요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안 다뤄요.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 1에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게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알겠죠? 자, 보면은 왜 운동 에너지는 이제 이 K는 2분의 1 mv 제곱인지 알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자, 수평내에서 물체의 한 일은 운동 에너지 증가로 양으로 변화된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제 조건이 붙지. 어디에서? 수평면에서. 수평면, 왜 수평면일까? 왜 수평면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수평면이 아니면 우리가 100%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자, 내가 이 핸드폰을 잡고 위로 들어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자. 들어 올렸으면 움직이긴 했잖아. 운동 에너지 생겼었지. 맞아? 하지만 올라가서 지금 멈췄죠. 근데 내가 얘한테 일을 했어, 안 했어? 일을 했어. 아래서 위로 들어 올렸으니까. 근데 지금 에너지 있어, 없어? 눈에 보이는 에너지 없지. 운동 에너지 없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 전환되는 거는 수평면에서다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문제일까? 바로 방금 전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수평면이 아닌 곳에서 분명 내가 물체에 일을 해줬어. 그쵸? 물체에 일을 해줬는데 물체가 당장 에너지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럼 그 에너지가 사라졌냐 하는 거죠. 그렇잖아. 내가 물체를 들어올리는 일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일을 해줬다는 사실은 확실해. 왜? 힘을 줬고 힘을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근데 이 물체한테 우리 눈에 지금 당장 보이는 에너지가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러면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어?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갔는가? 내가 한 일은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답이 뭐냐? 바로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돼요. 어떤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이 P로 쓰고요. 얘를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읽으면 포텐셜이라고 잘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물리에서 포텐셜이라고 읽지만 일상생활에서 포텐이라는 말 안 써. 포텐이라고 써. 여러분들 포텐 터졌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축구나 뭐 야구 이런 거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 팀 선수가 갑자기 미친 듯이 잘하면 뭐라 그래? 야, 얘가 드디어 포텐이 터졌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잖아. 그리고 기대치는 막 이만큼 높은데 제대로 못하고 있는 선수들 보면 뭐라 그래? 쟤는 언제 터지냐? 라고 얘기합니다. 왜? 믿고 있거든. 뭘 믿어? 얘가 얼마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어요. 그쵸? 이거는 뭐 여러 군데서 많이 쓰는 거긴 한데 결과적으로 이 포텐의 의미는 뭐냐? 잠재력이라는 뜻이에요. 잠재력, 포텐셜.
포텐셜이 아니라 포텐이 잠재적인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 잠깐만요. 네, 포텐이 잠재력이고 포텐셜은 잠재력이 있는이죠. 시열이 붙으면 어떻게 되니까 형용사가 뭔가로 바뀌니까 그죠? 꾸며주는 말로 맞아?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실제로 이제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은 잠재된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뒤에 에너지가 영어다 보니까 이걸 한국어로 잠재된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래서 그냥 포텐셜이라고 붙여서 쓴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헷갈리죠. 근데 이게 왜 잠재되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 잠재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돼. 아까 내가 이제 우리 애는 언제 터지냐라고 이야기하는 펜의 이야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 펜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겠지. 맞아? 근데 지금 당장 애가 내가 응원하는 선수가 보여주는 건 있어 없어? 없죠. 그럴 때 우리는 잠재되었다고 해. 우리는 보이는 게 있어 없어? 없어. 보이는 게 없는데 기대할 게 있을 때. 뭐라고요? 보이는 게 없는데 기대할 게 있을 때. 그래서 얘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떤 상태가 앞으로 이 정도는 할 거다라는 거고. 에너지가 아까 돈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우리 통장 속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 통장 속에 돈 100만 원이 있다고 해봐. 근데 난 통장 속에 돈이 있는데 체크카드도 없고 통장도 없어. 계좌이체도 안 돼. 그럼 그 상황에서는 내가 그 돈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그 사람 거지야? 아니야. 왜? 통장 속에 100만 원 있는 건 알잖아. 그건 맞잖아. 그 돈을 인출해가지고 우리가 뽑아서 쓴다면은 그때는 쓸 수 있는 거잖아. 그게 포텐셜 에너지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에 대해서는 어떨 때 이런 게 만들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운동을 예측할 수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뭘 예측할 수 있을 때? 운동을 예측할 수 있을 때. 그럼 이 포텐셜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 예를 들어 이제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존재할 수 있고요. 자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존재할 수 있어. 그리고 역학적인 의미에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존재할 수 있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위치를 잡아놓으면 무조건 작용하는 힘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거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고 하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전기와 자기는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고요. 오직 뭐만 배운다? 두 가지를 배우는데 첫 번째는 중력에 의한 운동. 이걸 예측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뭘 예측할 수 있냐? 탄성력에 의한 운동.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중력이라는 게 뭘까? 뭐가 중력이야? 어떤 걸 중력이라고 해요? 우리 전에 했잖아. 첫 번째 시간. 지구와 같은 전체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그리고 만유인력 개념으로 봤을 때는 F는 GR 제곱분의 M1, M2 해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걸 우리가 중력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 말인즉슨 이 중력이라는 거는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 주변에만 있으면 어떻다? 무조건 발생을 한다는 거지. 그럼 그 힘이 작용한다는 건 우리가 뭘 도달할 수 있어? 그럼 그 물체가 시간이 지나면 움직이겠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부터 중력 포텐셜 에너지부터 물어봅시다.
자, 우리는 이 낙하가 가능할 때 위치했다는 포텐셜 에너지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여기서 이제 이 결국에는 요거를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앞으로 중력이 할 일이야. 뭐라고요? 앞으로 중력이 할 일. 아직 하진 않았어. 앞으로 할 거야. 그러면 이 앞으로 할 일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일은 어떻게 계산해? 아까 했던 것처럼. F는 이래. W는 어떻게 돼요? W는 FS죠. 코사인 세타도 있긴 한데 뭐 그건 일단 무시하고 그냥 FS로 가자고. 오케이?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의 이 F는 뭘 의미하겠어? 중력이 F가 되겠죠. 맞아요? 그쵸? 물론 떨어지는 동안 중력과 속도가 살짝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면 좀 복잡해지긴 하지만 어쨌든 뭐다? 중력이 F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이동할 거리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떨어질 거리에서 낙하거리라고 불러요. 만약에 내가 이 바닥으로부터 1m 위쪽에다 물건을 놓고 손을 놓으면은 얘는 1m만큼 떨어지겠죠. 1.5m만큼 놓고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1.5m만큼 떨어지겠지. 2m만큼 놓고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2m만큼 떨어지겠죠. 이게 이제 낙하거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온 식이 뭐가 되느냐? 앞으로 할 일 공식은 FS인데 이때 F가 mg 중력이 되는 거고 S가 높이 h가 되는 거라서 이 P라는 거는 mgh라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 중학교 때는 우리가 어떻게 썼었어? mgh가 아니라 9.8 mh로 기록을 했던 내용이죠. 오케이?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9.8을 많이 써? 10을 많이 써? 10을 많이 써요. 왜? 9.8 계산 실수를 유도하기보다는 이 개념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그치? 약간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파이 같은 거를 원주율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할 때 3.14 해가지고 이걸로 계산하라고 하잖아. 그럼 그거 은근 짜증나잖아. 3.14로 계산하는 거. 그쵸? 근데 중학교 가면 어때요? 3.14로 계산해? 파이로 계산해? 그냥 파이 알파벳으로 써버리지. 그런 것처럼 고등학교 때도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한다 라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물체 작용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법 한번 봐보자. 여기에 이제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높이가 h라고 했을 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가 된다? mg h가 되겠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아래다가 이렇게 바닥을 하나 새로 설치를 해버렸어. 이랬을 때 이 높이가 h1이야. 그러면은 이 물체는 어디까지밖에 못 떨어지지? 이 바닥 중간 바닥까지밖에 못 떨어지겠지. 그럼 이때 물체가 받는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일까? mg h1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mg h만큼 떨어지느냐, mg h1만큼 떨어지느냐, 우리가 바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무슨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자,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탄성을 가진 물체. 변형됐을 때 받는 탄성력이 앞으로 할 일. 요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지. 탄성을 가진 물체가 변형됐을 때, 될 때, 이 상황에서 앞으로 탄성력이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탄성력에 대한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이 탄성력이라는 거는
힘입니까? 물체가 원래 모양을 회복하려는 힘입니다. 어떤 힘이라고? 물체가 원래 모양을 회복하려는 힘. 오케이? 그럼 기준 처음 모양을 0이라고 했을 때 얘가 x만큼 이렇게 누르게 되면 x만큼 돌아가려고 할 거고, 그렇죠? y만큼 늘리게 되면 y만큼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탄성력이 되는데, 여러분들 고무줄 같은 거를 잡아당겼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처음 당길 때부터 끝까지 당길 때까지 고무줄에 느껴지는 힘이 똑같아요? 아니죠. 많이 늘리면 많이 늘릴수록 어때? 고무줄에 느껴지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 그쵸?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탄성력을 쓸 때 어떻게 쓰느냐? 탄성력 F는 마이너스 KX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뭐라고요? 탄성력 F는 마이너스 KX라는 거. 즉, 당기는 길이나 줄어든 길이가 늘어날수록 어떻게 된다? 힘의 크기는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W는 FS가 되는데,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X만큼 늘렸으면 X만큼 돌아갈 거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 S 자리에 뭐가 들어가? X가 들어가. 그럼 F 자리에 뭐가 들어갈까? 일단은 W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살짝 무시를 하니까 KX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곱해졌으니까 KX 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 탄성력 공식이 F는 KX잖아. 그치? 얘가 X만큼 늘어났다는 애가 처음으로 돌아가면서 힘이 계속 어떻게 돼? 줄어든다는 거죠. 어떻게 된다고? 힘이 줄어든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은 이 변형된 길이, 돌아가는 길이에 비례해서 힘이 줄기 때문에 마치 뭐랑 같냐?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가속도와 시간의 관계랑 같아요. 가속도랑 시간이, 속도랑 시간이 그거랑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는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평균 속도 어떻게 구했어? 정확히 절반 값으로 구했지.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힘을 평균으로 가요. 평균이 무슨 힘? 평균이. 그럼 평균은 어떻게 가야 돼? 절반 값으로 가야 돼. 그래서 F가 KX였기 때문에 절반값 2분의 1 KX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C가 어떻게 된다? 이 P는 2분의 1 KX 제곱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쉽게 받아들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래프를 통한 이해인데, 자, 우리가 그래프에서 X축과 Y축의 이름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두 개 곱했을 때 어떤 개념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이제 속도 시간이라고 해보자. 속도와 시간을 곱하면 뭐가 나와? 변이가 나오죠. 그쵸? 그럼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뭐가 변이가 되는 거야? 넓이가 변이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힘 시간 그래프에서 힘과 시간을 곱하면 뭐가 나와? 힘 곱하기 시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잖아. 힘이랑 시간을 곱하면 충격량이 나오죠. 뭐가 나온다고? 충격량. 그럼 힘 시간 그래프의 넓이가 뭐가 되는 거야? 충격량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만들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인가? 우리가 일과 관련적으로 해야 돼요. 힘, 이동거리 그래프가 되겠죠. 맞아요? 힘, 거리 그래프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의 뭐가? 넓이가 뭐다? 1이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넓이가 1이다. 그리고 이때 실제로 얘가 x만큼 늘었다라고 하면 이때 힘은 얼마다? 원래 이제 그 반대로 써주긴 해야 되잖아. kx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는 거지. 이랬을 때 이 넓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넓이가 1의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직각삼각형의 넓이잖아. 그쵸? 직각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2분의 1 kx 제곱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게 뭐야? 탄성이랑 포텐셜이지. 근데 우리가 사실 이 탄성이랑 포텐셜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청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왜? 탄성체가 딱 그냥 양옆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우리가 공 같은 거 생각해도 알잖아. 공 같은 거 누르면 어때요? 그 부분만 꼭 들어가 아니면 주변이 같이 이렇게 함몰돼. 같이 함몰되지.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기 굉장히 어떻다? 어렵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탄소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오직 용수철만 씁니다. 뭐만 쓴다? 용수철만 씁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복잡한 거는 시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K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야 돼. 자, K라고 생각했는데 K가 뭔지 뭐 설명 안 해줬지? 이 K는 뭐가 되느냐? 우리가 용수철만 쓴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K는 용수철의 탄성 계수가 됩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 용수철 상수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야. 자, 우리가 사람 피부가 모두 다 탄성이 좋습니까? 아니죠. 애기들 같은 경우는 어때? 콕콕 누르면 바로 원래대로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빡떡 같은 볼이 있으면 눌러보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 왜? 눌렀을 때 꼭 하고 튀어나오는 게 재밌으니까. 그쵸? 팅팅 이런 튕기는 느낌이 재밌으니까.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할머니 볼에다 그렇게 해봐. 너 폐륜인가? 할머니 볼에 대고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 누르면은 들어가. 이렇게. 그리고 안 올라와. 이렇게. 해봐요. 천천히 올라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좀 느낄 거야. 나중에 이제 한 30대가 되기 시작하면 나도 요즘에 이제 느껴요. 이렇게 딱 하고 하면은 뭔가 돌아오는데 바로 안 돌아오는 느낌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다. 관리를 안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물체에 따라서 탄성력은 어떻다? 다르다는 거야. 똑같이 들린다라고 했을 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용수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용수철 어디 있어? 볼펜, 그렇죠? 이 볼펜에 있는 용수철 같은 경우는 어때? 세 약해? 약해. 자꾸 그냥 살짝 힘주면 쭉 늘어나 버립니다. 탄성 한계를 넘어서서 그냥 늘어나 버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침대에 스프링 들으니까 그 스프링 같은 경우 어때? 똑같은 용수철과 똑같은 힘을 준다고 해서 똑같이 늘어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저기 볼펜에 있는 용수철을 누르는데 필요한 힘보다 걔를 누르는데 필요한 힘이 훨씬 크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용수철 계수, 용수철 상수 뭐 이렇게 얘기해요. 더 정확히 용수철의 탄성 계수. 그리고 이걸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상수이기 때문에 기준이야, 기준. 그럼 어떤 기준이냐면 이 친구는 힘을 미터로 나눈 거야. 1m에 몇 뉴턴이 필요한가? 1m 쪽으로 뜨리는데 몇 뉴턴 필요한가를 숫자로 표현한 게 뭐가 된다? K가 된다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 시험이나 문제에서 여기저기서 자주 모일 것이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된다는 거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전부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 앞으로 뭐 할 거라고 돼 있어? 할 일이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전부 할 일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의 의미는 뭐냐? 중력이나 탄성력이 일을 할 거다라는 거야. 지금은 당장 일하는 게 안 보이지만 앞으로 할 거다. 근데 그 일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우리가 고전력학에서 일은 기본적으로 운동 에너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뭐의 형태? 운동 에너지 형태. 얘네 때문에 수평면에서만 운동 에너지가 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어떻다? 사실은 이 중력과 탄성력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게 뭘로 바뀐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지금은 이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해봅시다. 자, 41페이지 아래에 있어요. 자, 1번 뭐야? 1번 다 힘, 스트롱, 그렇죠? 파워, 포스가 그렇지. 2번 일, 워크, 그렇죠? 3번 0이다. 4번 줄로 갔다. 5번 알짜이면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6번 운동에너지가 100줄이 되게 하려면 몇 줄의 일을 해줘야 돼? 5번에 두 번째
우리가 얼마만큼만 일할 수 있다고 그랬어? 에너지만큼만 일할 수 있다고 그랬지. 100줄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하면 물체의 높이는 어떻게 된다? 증가. 반대로 감소하면 높이는 감소. 그럼 마지막입니다. 용수철 함수가 K인 용수철을 X만큼 남겼을 때 용수철에 저장된 탄소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2분의 1 KX 제곱이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